자, 해보자. 자, 오늘은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자, 두 함수가 있어요. fx가 gx가 있는데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연속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을 다루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 지점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도 하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연속이기 때문에 이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떻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g에서도 gx에서의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만족하니까 다음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성질이 만족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 여기 뭐야? 이 c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연속이니까 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합쳐진 것을 쪼갤 수 있고, 이 쪼개진 것을 다시 합칠 수 있는데, 그것이 함수값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 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뺄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곱셈도 각각 리미트를 취할 수 있고, 각각 리미트 취한 것을 여기에 리미트로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그것이 함수값이랑 똑같고, 여기 리미트에 있는 것을 각각 분모 분자에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함수값이랑 같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죠. 단, G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 5가지 성질에 의해서 투함수 fx, gx가 x내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내에서 연속이다. 뭐 이렇게 이 4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표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y는 fx라는 함수가 x내에서 불연속 또는 y는 gx가 x내에서 불연속이면 이 두 함수가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나누어진 새로운 함수는 x내에서 연속인가 불연속인가를 질문을 한다면 답은 뭐다? 몰라요. 맞아요. 수리말이 많아요. 풀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풀어서 그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봐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예시를 하나 볼게요. 자, y는 여기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여기는 x는 어디에서 불연속일까? x는 0이에요. x는 0.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왜? 자극한과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요. 여기 y는 gx는 여기는 어디서 불연속이죠? x는 0에서 불연속이죠. 그러면은 불연속인 함수가 이 2개가 있어요. x는 0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2개가 있어요. 그랬는데, 자, y는 fx 곱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x는 미안해요. 이거 0이에요. 미안하다. 자, 이거 지워볼까? 자, 이렇게 지워. 이거 지워가지고 x는 0이라고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틀렸어. x는 0. x는 0. 0에서 연속 이라고 바꿔주시고 0에서 연속인데 그것을 어떻게 한 번에 파악하느냐. 먼저 일단 이렇게 표를 그려요. 표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0에서의 자극한 0에서의 함수값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f와 g에서의 0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 그리고 함수값을 각각 따지는 거예요. 자, f에서의 우극한 얼마죠? 1이죠. 자극한은 마이너스 1, 함수값은 1이에요. g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죠. f 곱하기 g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 이거를 곱해주면 돼요.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러면 그 곱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죠. 다 같죠.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함수가 주어졌어요. 불연속의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에 관해서, 더하거나, 어디 갔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표를 그리면은 웬만하면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를 그리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돌아가네. 빙글빙글 돌아버리겠죠? 이거죠? 우리 수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돌아와. 자, 됐죠? 자, 다시, 자, 이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자, 그러면은 함수 fx는 x는 1에서 어때요? 불연속이죠. 불연속. x는 1에서 불연속. gx도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패스 커넥티드였죠?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x는 1에서 불연속이야, 2개 다. 그런데 f 플러스 g라는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물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fg 이렇게 표 그린 다음에 f와 g를 각각 우극한과 자극한 함수값을 각각 구해주시고, 그리고 f 더하기 g의 결과를 이렇게 구해보시면 다 3으로서 같죠?
그렇기 때문에 F 플러스 G가 뭐다? X는 1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뭐 나머지 X는 0에서 연속성과 X는 2에서 연속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표를 그려서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표를 그리기만 하면 돼요. 뭐 다시 이 문제에서 X는 0에서 연속성을 물었다 다시 표를 그리시면 되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 다음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합성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공부해 볼 텐데요. 이 문제에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아요. 그지 같죠? 그래서 제가 알려줄게요. 뭐냐면 y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을 때 봐봐요. 예를 들어서 y는 gx는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가 만족한다는 거예요. fx는 x는 a에서 연속이고 gx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그럴 때 y g 합성 fx라는 이 새로운 함수는 x는 a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었을 땐 아니에요. 아니다. 반드시 아니야. 그러면 언제 연속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 두 함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y는 fx는 이렇게 생겼고 y는 g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y는 fx는 x는 1. 자, 1에서의 연속성을 볼 거예요. x는 1에서 연속합니까? 그쵸. 연속하죠. 패스 콘덕티도 하고 뭐 자국과 우칸 갖고 함수가 같으니까요. x는 1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gx라고 했지?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냐? 그쵸. 그치? 자국과 우칸 똑같고 함수가 같고 패스 콘덕티도 하니까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봐봐. 여기 그러면 여기 연속성이니까 자, 여기 F로 가는 이걸 잘 따지는 거지.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세 개를 일단 그리는 거야. 뭘 그린다고? 동그라미 세 개를 일단 그려요. 뭐 할 때? 합성함수를 물으면 일단 동그라미 세 개를 그리시고 F로 가는 거, G로 가는 거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왜 F로 가고 G로 가는 거지? 뭘 물었으니까? 먼저 합성함수를 보시면 Y는 G에 이 G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fx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fx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g에 대한 걸 계산을 하나 이게 합성함수였잖아요. 그래서 f를 먼저 계산을 해준 다음에 g를 계산할 건데 그럼 f를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가 어떻게 되지? 1에서의 우극한 얼마죠? 2죠, 2. 2인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2에 플러스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얼마?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면 1의 좌극한 얼마지? 2의 마이너스 2잖아, 2. 인데 밑에서부터 오니까 2의 마이너스 적어주시고.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2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gx는 x는 1에서 아까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가 일단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x는 1에서 연속이냐를 묻는 걸로 바꾸신다면 한번 여기서 따져본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출발. g로 새롭게 출발을 하시면 2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자극한, 2에서의 함수값을 g라는 함수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따지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합성이잖아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자, 2에서의 우극한 얼마야 여기서? 생각 얼마야? 2에서의 우극한 여기서 1이죠. 2에서의 자극한은요? 0이죠.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렇다면 이게 보장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고 f가 g에서는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이 합성을 해서 연속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연속이 되냐면 f와 g 모두 x는 1에서 연속인 상황은 리미트 x가 하려고 할 때 g의 fx가 g의 f1에서의 값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자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언제 연속이냐면 f1에 대한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이 어떻게 하면 된다? 모두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F1에 대한이 뭐냐면 여기가 요로 가는 게 F1이잖아요. F1. F1에 대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그러니까 요로 가는 요 녀석들에 관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F1로 출발했어요. F1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로 가는 게 F1이잖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럼 요 F1에 관한 요로 가는 이 새롭게 나오는 이 도출된 결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떻게 되면 된다? 같으면은 바로 합성함수에서 연속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y는 fx는 x는 이걸 자 a라고 했지만 이건 1에서 연속이라고 할 거예요. 자 1에서 연속이 되죠? 세 개 다 똑같잖아요. 그 다음 뭐? y는 gx는 x는 fa에서 뭐 하면 된다? 연속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 요 세 개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같으면 된다는 거야. 같으면 이 세 가지 값이. 지금 어때요? 다르니까 연속이라는 거야, 연속이 아니라는 거야? 연속이 아니라는 거고. 세 개가 같으면 뭐 어떻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예시를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거를 크게 확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이거 더 이상 축소가 안 되네요. 이 x는 a를 뭐로 바꾼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x는 fa로 바꾼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빠르게 판단할 거냐면, 합성함수의 연속성 결론적으로 뭐다? 동그라미 3개를 잘 그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봐봐, 동그라미 3개를 그리면 돼. 자, gfx가 x에서 연속성을 물었다잉? 그러면은, gfx라는 것은, 자, 동그라미 3개를 일단 그려. 그 다음, 뭐부터 가는 거야? g부터 가는 거야? f부터 가는 거죠? f부터 간다면 뭐, 어디 가는 거예요? g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x에서 연속성을 물었으니까 1의 우극한, 1의 좌극한, 1의 함수값을 써주시고, f에서 딱딱 따져요. 그러면 1의 우극한은 얼마가 돼요? 얼마야? 1이죠? 네. 1인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플러스가 써주시고, 1에서의 좌극한은 얼마야? 밑에서부터 보니까 2라고 적어주시고, 이 좌극한 마이너스, 밑에서부터 보니까 마이너스 써주시고, 1은 얼마죠? 1이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출발? 새 출발. 어디서 보는 거야?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g를 봐야죠, g. 이게 g니까요. 그러면 1에서의 우극한, 2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함수값을 각각 보시면 돼. 1에서의 우극한 얼마 어떻게 돼? 빠바밥 얼마야? 1. 2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1. 1에서의 함수값 1. 세 개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라는 거지? 그렇군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x는 1에서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잘 그리시고, 동그라미 3개 잘 그리시고 따지시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근데 이거 참고서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치환한 형태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 웃음의 의미는 뭐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아니, 뭘 날려. 뭔가 좀 이상한데. 자, 봐봐요.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로 나타내진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려서 따지면은 금방 풀린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서술형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도 정답 처리가 되느냐? 되죠. 엄밀하잖아,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속함수의 성질을 다시 한번 들고 왔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다항함수는 반드시 전구간 연속인 함수예요.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거예요. 연역적으로 증명할 건데, 다항함수는 반드시 연속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리가 있어. 자, 봐. 자, 먼저 첫 번째, 자명한 아주 당연하고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저렇게 준영이가 지금 플링글스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그렇죠. 그것처럼 자명한 사실을 하나 들고 온 거야. y는 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요. 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할 수 없죠. 부정 타는데. y는 x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y는 x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x, y가. 아름답게. 아름답게라니.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y는 x잖아요. y는 x라는 함수는 연속성을 바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스 커넥티드잖아요. 끊임없이 이어져 있죠. 끊어지지 않고. 그럼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지? 그럼 잘 봐요.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x끼리 곱해서 만들어진 이 x제곱이라는 함수도 연속이죠. 왜? 두 개 곱해도 연속을 보장하니까. 이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x세제곱이라는 함수도 x제곱과 x를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잖아요. x4제곱도 x를 4번 곱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죠. 그러면은 연속함수의 3번 성질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지. 뭐가 x제곱, x세제곱, x4제곱, xn제곱까지. 그러면은 봐봐요. 또 상수함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다항함수가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수함수도 연속이니까 뭐 실수 배할 수 있죠. 2x제곱도 연속이겠지? 그럼 3x 세제곱도 연속이겠지? 뭐 2x 4제곱도 연속이겠죠? 연속함수의 성질 뭐야? 더하거나 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2x 세제곱과 뭐 3x 4제곱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fx는 anx n제곱 플러스 an-1 곱하기 x n-땡땡땡 s 0제곱까지 만들어진 이 새로운 함수도 뭐야? 반드시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다항함수는 연속인 함수구나. 그러는 거. 그리고 유리함수 gx분의 fx 연속함수의 성질 네 번째에서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뭐라는 거야? 전구간 연속은 아니고 하나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야. 저렇게 준영이처럼 저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학생을 제외시킨다는 거죠. 밴시킨다는 거지. 제외시킨다는 거야. 영구적으로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다항함수는 그래서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전구간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니 이걸 부정하고 싶으면 이 지구로 떠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반드시 이 원 우주에서 성립하는 법칙이라는 거지. 전구간 연속이라는 거. 그렇지. 그냥 그렇죠. 지구에서 퇴출시켜야죠. 부정하면. 자, 그래서 보기 1번으로 보시면 함수 fs는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모든 실수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 fs는 x 플러스 1분의 3은 x는 마이너스 1 저렇게 준영이를 제외시키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최대값과 최저값을 구할 때 우리가 구간의 양끝만 따져서 구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왜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반드시 무슨 함수로 했으니까? 증가 감소함수로 했잖아요. 그래서 닫힌 구간의 양끝만 따져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최대 최소 정리예요. 함수 fs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fs는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정금산을 제외한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반드시 연속이니까 구간을 측정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구간 내에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최대와 최소가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2차 함수는 제외예요. 2차 함수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볼록성 때문에. 그래서 한 문제를 하나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뭘 풀어볼 거냐면 자, 이거 한번 제가 풀어볼 거예요. 자, 이거 자, 교과서에 있는 문제 2분의 1번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거 어떻게 했어요? 저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안 그리고 했어? 꼭지점 찾아서.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그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fx는 2차 함수니까 반드시 이건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죠. 연속이고 닫힌 구간이 주어졌으니까 반드시 최대 최소 정리에 뭐가 가질 수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결정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기본형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에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서 f 마이너스 1에서 뭐가 결정돼요? 마이너스 2라는 최소가 결정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안 그리고 바로 따지는 방법은 f-2의 값이랑 f1의 값을 구하기만 하면은 요 중에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야? 최대가 반드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림 그렸어요? 안 그렸죠? 그림 안 그리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f-2 값은 얼마예요? 넣어봐. 4, 마이너스 1. f1은 2.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이게 최대가 된다는 거죠. 최소는 최소는 그거, 내가 이거 풀어준 이유는 지금 양 끝점은 이거 두 개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를 더 구한 이유는 2차 함수의 볼록성 때문에 그래요. 꼭지점이라는 그 특이한 성질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그냥 양 끝점만 따져도 상관이 없겠다. 아시겠죠? 그럼 봐봐. 그럼 이거 그릴 거야? 아니죠. 안 그려도 되죠? 0 넣고 3 넣으면 되잖아. 그럼 끝나죠, 그냥? 2랑 2분의 1. 네, 0 넣고 3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리가 어디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교과서에? 연속함수의 성질인 최대 최소 정리해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 정리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개념을 배우고 이제 수업을 끝낼 건데요. 사이값 정리입니다. 자, 하나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스타벅스 가보신 적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은, 스타벅스에 가면은, 원형 책상이 반드시 있어요. 원형 책상.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스타벅스는 반드시 동일한 책상과 동일한 규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형 책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음료를 시켜서 거기 앉았는데 이 원형 책상에 워낙 하자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흔들려요. 맞아요. 그지 같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세 가지인데. 자, 한번 맞춰보자. 자, 첫 번째. 자, 흔들리는 타짜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자리를 옮기면 됩니다. 뭐지? 이거는 안 흔들리는 책상을 찾는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종이를 끼운답니다. 종이를 끼워.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좀 어이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책상을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책상을 돌려버려. 네, 돌리는 거지. 자, 세 가지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3번이에요. 책상을 돌리다 보면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지점이 반드시 하나 존재합니다. 1번도 괜찮지만은 이건 제일 편한데? 근데 저거 잘못 걸리면 다 흔들리는 거여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책상을 앉아서 돌리다 보면은 안 흔들리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무슨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예요. 저렇게 소리처럼 인성이 안 좋으면 흔들리지 않게 다시 돌려놓고 가는 인성이 있다는 거죠. 네. 인성이 아주 못됐다. 네. 어쨌든 간에
사익값 정리.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수투 수행평가 독서로 진행하잖아요. 발칙한 수학책 한 170페이지 그 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돌리지 않는 그 책상, 그거, 흔들리지 않는 책상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예전에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느 학생이 책상을 만들어 왔어요. 미니 책상을 만들어서 돌려서 보여주더라고.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열린 과자를 하나 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책상에 올릴 열린 과자를 줄 텐데, 그거를 해오시면은 그거에 관한 거 세탁으로 기록해주고, 아니면은 그냥 수행평가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 책을 사서 그 부분을 보고서 조사해서 그거에 관련된 원리를 더 탐구하셔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사익값의 정리를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자, FA랑 FB가 다를 때, FA와 FB 사이의 임의값 K에 대해서 FC를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 봐봐. 그러면, 처음에 많이 재밌네. 자, 봐봐요. FA랑 FB가 다르고, FA와 FB 사이 임의값 K가 있는데, 이 K가 좀 특별한 녀석이에요. 뭐요? FC라는 함수값이 부여가 되는 거지. 의미를 부여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FC는 K가 만족하는, 열린 구간,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겠구나라는 게 사익값 정리인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바로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함수 fs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까지 끊으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FA랑 FB를 곱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의미는 뭘까? FA와 FB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이거나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라는 거죠. 맞죠?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가 열린 구간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fx는 0. 이걸 만족하는 C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x축을 몇 번 지날 수밖에 없다? 한 번은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게 바로 사익값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 나타내 보자면, 봐봐요. 그러면은, 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게 여기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닫힌 구간이에요.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근데 FA라는 녀석이 여기 밑에 있으면은, 사익값 정리를 만족하려면 FB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있어야 돼요? 아니죠. 위에 있어야 되죠. FB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였어? 연속함수의 직관적인 의미는 뭐라 했어요? 패스 커넥티드죠.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면은 반드시 어딜 지날 수밖에 없어요? 축을 지날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죠. 이 교점이 그냥 점은 아니야. 특별한 점이죠. 뭐죠? 그렇죠. fx는 뭘 만족하는? 0을 만족하는 그 실근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익값 정리인데, 적어도 하나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를 지나긴 하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도 연속성을 보장하잖아요. 몇 개인지는 세지 마세요. 굳이 셀 필요는 없어.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있다라는 거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네 개일 수도 있고, 다섯 개일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하나는 있겠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익값 정리를 뭘로 푸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림으로 푸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학2에 나와 있는 함수들은 뭐예요? 다 다항함수들이잖아요. 다 그리기 편해요. 그래서 굳이 사익값 정리를 쓰지 않아도 실근을 빠르게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미적분 공대를 가시면은 공대를 가시면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다 쳐요. 근데 내가 만든 방정식이 답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어. 방정식의 핵심이 뭐냐면 답의 유무잖아요. 그것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판별하고 싶을 때 사익값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바로 그 구간이 있을 때 두 개의 양 끝에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고, 연속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내가 만든 방정식에 근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기 위해 사익값 정리가 쓰인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구간에 근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어느 특정 구간에 설정하잖아요. 그 구간에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한다는 거야. 이렇게.
아, 이 구간에 근이 있나? 근이 있나 없나? 아, 여기 구간에 근이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익값 정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목적을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자, 준영 씨, 자, 너도 읽어. 알겠지? 자, 이성현 씨, 자, 읽어야지. 자, 목적 읽어볼 거야. 자, fx는 0부터 시작. fx는 0, 꼴의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조건만 따져서 실근의 존재성을 규명한다는 거죠. 조건만 따는 거야. 조건만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 거네. 자, 나 갖다 줘. 저걸 아주 그냥. 자, 첫 번째는 뭐야? 닫힌 공간에서 연속이고, 두 번째는 f랑 f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 아, 그러면 열린 공간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겠구나라는 거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교과서! 36페이지. 36페이지 문제 1번 하시고, 37페이지 문제 2번 하시고. 다녀오세요. 자, 39페이지 문제 3번 하시고. 자, 이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42페이지 문제 5, 6, 7, 8도 하세요. 알겠죠? 자, 오늘 이렇게 숙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조선사가 참 있잖아.